또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당뇨병을 앓는 사람의 원래 전 세계적인 사망 1위는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보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보다는 암 사망률이 더 높은 거예요.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꼽으신다면요. 당뇨병의 무서운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기도 싫은 다양한 합병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각각의 모든 기관들의 합병증들이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고, 얘네들이 어느 날 문득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천천히 슬금슬금 시작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내가 인지를 못하죠. 그래서 인지를 하게 되면 벌써 상당히 진행된 상태가 되는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합병증이 당뇨병에서는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원인이 되는 거죠. 주요 합병증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이 아주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혈관 중에서는 이제 아주 미세혈관, 가는 혈관이 있고 이제 큰 혈관이 나눠져 있는데, 이제 가는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은 이제 눈에 생기는 이제 망막증. 네. 이제 망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카메라로 얘기하면 필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근데 거기 혈관 다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 그다음에 이제 콩팥도 이제 혈관 다발입니다. 미세혈관 다발. 그래서 그게 이제 혈관이 필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콩팥, 그다음에 이제 신경도 결국은 먹고 살아야 되는 미세혈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 이제 신경.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주요 이제 미세혈관 합병증이라고 하고요. 이제 대혈관 합병증은 우리 고속도로 얘기하면 큰 도로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 혈관, 그다음에 이제 뇌로 가는 뇌혈관, 그다음에 이제 사지로 가는 이제 하지혈관, 이렇게 이제 나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큰 혈관에 생기는 병, 그다음에 이제 미세혈관에 생기는 병으로 이제 나눠서 합병증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죠. 혹시 암 발생률도 높인다는 보고가 있나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요즘에 현대암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암들이 있는데, 이 비만도가 증가하면서 생길 수 있는 암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대장암 같은 것들이고, 뭐 전립선암 이런 것도 관련이 있고, 가장 두려워하는 건 사실 췌장암이죠. 췌장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빈도는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이 있으면 이제 암의 발생률이 증가한다. 근데 이제 반대로 뭐냐면 또 병원에 꾸준히 다니시기 때문에 검사를 통해서 암을 조기 진단해서 조기 치료를 받아서 더 건강한 경우가 많고요. 또 재밌는 내용 중에 하나가 당뇨병을 앓는 사람의 원래 전 세계적인 사망 1위는 뭐냐면 심혈관 질환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놓고 보면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보다는 암 사망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른 여러 가지 치료나 방법들이 좀 좋아지면서 수명도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암 발생률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암 사망률도 높아지는 그런 이제 좀 아이러니한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강검진에서 우리 그 호발암들은 다 모니터링이 되잖아요. 그것만이라도 꾸준히 좀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합병증이 워낙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관리를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제 당뇨병을 진단됐을 때 10명 중에 한 2명 정도는 이제 한 가지 이상의 합병증이 벌써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당뇨병의 진단 시기부터 벌써 이제 훨씬 전에 이제 당뇨병은 벌써 시작이 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지하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한 20%에서는 이제 합병증이 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뇨병을 처음 진단받은 그 시점에 합병증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진단 순간부터요? 진단 순간부터 해야죠. 이형 당뇨병은 진단 순간부터 과연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합병증은 언제 어디부터 문제가 생겼고 어느 속도로 나빠지고 있는지도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내 합병증 상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합병증이 생기는 어떤 문제를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뭐냐면 첫 번째 혈당,
두 번째 혈압, 세 번째 콜레스테롤. 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걸 뭐냐면 A, B, C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 컨셉에서 얘기하면 국영수와 같은 과목이다. 한 과목이라도 포기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그렇지만 국영수 내 점수를 기억하기도 어려워요, 교수님. 당화혈색소,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를 다 아는 분 거의 없으실걸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병원에 가면 대부분 병원에서는 수첩이 있어요. 그 수첩에 그거에 이제 목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다 적혀 있고 병원에 갔을 때만이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메모하고 모니터링을 하면 내가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 받으면 어떤 치료들을 받게 되나요? 제가 잘 듣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건강해지는 방법이지 이게 무슨 당뇨병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하고 아주 완전히 다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사실 중요한 개념은 이제 어떤 약을 쓰느냐가 아니라 내가 왜 당뇨병이 생겼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제 그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혈당은 나빠지고 조절이 안 될 확률은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을 쓰면 어느 정도는 이제 커버가 되겠죠? 좀 조절이 돼요. 하지만 문제가 계속 고쳐지지 않고 남아 있으면 다시 나빠지게 돼 있죠. 네. 나는 도대체 당뇨병이 왜 생겼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의 생활을 되짚어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제 라이프로그를 쭉 한번 적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과연 적절하게 식사를 하고 있는가, 불필요한 음식을 먹고 있는 건 아닌가, 생활할 때 내가 충분하게 활동량은 가지고 있는가, 수면은 충분하게 자고 있는 것인가,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황에서의 점검이 되게 중요하죠.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면 결국 모든 기능은 떨어지고 병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다른 요소에 의해서 그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제 먹거리죠. 먹거리만큼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건 없어요. 그래서 먹거리를 잘 분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너무 맞는 말씀인데요, 교수님. 네. 불필요한 걸 먹지 않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사실 맛있어서 먹잖아요.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제 그런 문제인데요. 네. 뭐냐면 우리 몸에서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심심해서 재미로 먹지 마라. 음식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원래부터 이제 신이 음식을 만들 때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만큼의 어떤 영양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제 이 모든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계속 심심해서 먹었어요. 결국은 이제 병이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병이 생긴 이후부터는 음식은 이제 내가 필요한 음식을 먹어야지 이걸 갖다가 이제 흥미나 취미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 지금 없기 때문에 식사 관리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이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뭘 먹어야 돼요? 어떤 걸 먹어야 되나요? 이런 걸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짧은 진료 시간이니까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지금 얘기해 주시죠. 네. 그렇죠. 요즘 세상은 뭘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나한테 하고 그거부터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영양제 이만큼 갖고 와서 이걸 다 이거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어떤 거고 먹지 말아야 될 영양제가 뭐냐고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거든요. 대부분은 필요가 없는 영양제인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많은 나라들이 영양 과잉 시대예요. 뭘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먹지 말아야지 되는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먼저 받아들여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교수님이 절대 먹지 않는 거 있으세요, 혹시? 저요? 그런 관점에서 교수님 절대 안 듣고 싶어요. 교수님 너무 날씬하셔가지고.